군주론의 핵심 개념인 비르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론에서 비르투는 영어 버처, 선한 덕목, 미덕에 가까운 단어이지만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비르투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미덕이나 선한 덕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15장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문제를 잘 고려해 볼 때 일견, 비르투로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면 파멸에 이르는 반면 악덕으로 보이는 것을 따를 때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마키아벨리가 사용하는 비르투란 특정 상황에서 통치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내는 주체적인 의지나 역량의 힘을 가리킵니다. 혹은 제 아무리 위험하고 운명을 거스리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르투는 남자 혹은 남자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비루를 어원으로 하는데 포르투나가 여신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의 버추와 대개는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예컨대 by virtue of the medicine, 약의 힘을 빌려 혹은 약의 효능 덕분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의미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덕이든 힘이든 역량이든 파워든 무엇으로 옮겨도 그 풍부한 의미를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워 국내 사례들처럼 비르투라는 이탈리아 발음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군주론에서 비르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의미가 포르투나와 대비되어 잘 나타나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나는 운명의 여신을 이러저러한 사나운 강들 가운데 하나에 비유한다. 운명의 힘은 자신에게 대항할 비르투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물길을 그리로 돌리는 것이다. 당신께서 이탈리아를 돌아보신다면, 다시 말해 격변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그런 격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돌아보신다면 이곳이야말로 아무런 제방도 수로도 갖고 있지 못한 형세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탈리아가 독일,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처럼 충분한 비르투로서 방비된다면 그런 홍수는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런 큰 격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홍수가 이곳 이탈리아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5장. 다시 말해 악의적인 운명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르투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두려움 없이 무기를 부여잡는 데 있다. 광포한 침략에 맞서 비르투는 무기를 부여잡을 것이다. 26장. 비록 그 무기가 악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적에게는 대단히 맹렬한 기원, 페로시타와 비르투가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파멸시켜야 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 17장. 물론 모든 통치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기존 체제가 문제가 있어 바꿔야 할 때, 즉 이행기나 전환기의 개혁 정권을 위한 통치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험은 늘 따라다니게 마련이고 최선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비르투로 극복하는 것이다. 16장. 그리고 이때의 비르투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운명의 힘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손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넘어지는 당신을 누군가가 붙잡아 준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런 방어책은 당신 자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겁한 일이다. 바람직하고 확실하고 영구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비르투에 의존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다. 24장. 비르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 그렇게 하면 과정에서 힘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며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것이다. 이 위대한 인물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기회들이었다. 그들이 가진 탁월한 비르투는 기회를 드러나게 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주국은 고귀하고 행복하게 되었다. 이들처럼 자신의 비르투로 군주가 된 인물들은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지만
일단 군주국을 장악하게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지한다. 6장. 실천적 이성과 비루트를 갖춘 군주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진료가 존재하는가? 그런 진료가 형성을 이룸으로써 군주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고 모든 주민에게는 유익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인가? 26장. 이 정도면 비루트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착될 듯 싶은데 좀 더 풍부한 의미에 대해서는 군주론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주론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네체스타와 프루덴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